도예가 박재숙,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도자기 자체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방황하고 힘들 때 나한테 이렇게 지지해주고 같이 생활했고 나를 여기까지 와주게 한 거, 그런 거에 도자기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이어진 생활고는 재숙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는데요. 두 아이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힘겨웠던 시절,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준 건 흙, 그리고 도자기였습니다. 그렇게 재숙 씨는 늦깎이 도예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도예가 박재숙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숙 씨를 만나기 위해 전라북도 김제시로 달려갔습니다. 지워도 되잖아, 이렇게. 보이지? 그녀는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하면서 맨날 갈팡질팡 막 했었는데,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도자기에 모두 올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신청하게 됐어요. 재숙 씨의 스승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9호 사기장 토광 장동국 선생. 그녀는 지금 장동국 선생의 이수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문화재가 직접 지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 문화재 전수자 중에 이수자가 있고 전수 장학생이 있어요. 그 전통의 맥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거든요. 그 후계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륵은 어디 쓰고 고령수는 어디다 써? 청자토 같은 경우에는 바다 갯벌 그쪽에서 천자토를 하고, 거기서는 질이 조금 좋은 거는 청자토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분청토. 옹기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그런 데서 좀 거친 흙을. 도자를 빚는 전 과정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걸리는 시간만 4시간 이상이랍니다. 왜 밟아요? 공기 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불순물이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치밀하게 하는 밀가루 한 줄. 예, 그래서 덩어리가 없을 정도로. 점도도 높이고. 날카로운 심사위원 질문에 답도 해야 하고 실기는 실기대로 집중을 해야 하는 시험 과정. 이수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도자기를 계속 봐왔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자꾸 잊어버리고 익숙했던 작업도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뭐 만드시기? 전 주병 만들 거예요. 네? 주병. 주병. 네.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익혀서 그걸 제대로 구현해내느냐, 실행해내느냐, 이런 부분, 우리 것들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발물레를 이용하는 작업은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자꾸 긴장이 됩니다. 심에 붙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재숙 씨가 흙을 만진 지 16년이나 됐지만 국내 내로라는 전문가들 앞에서 시연을 하려니 힘겨울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물레질 잘해요. 요즘에 저렇게 많이 안 하고 저 꼬박 올리는 거 자체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 정도 나오는 거는 그래도 많이 해봤다는 거고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 정도 나와요. 드디어 도자기의 모양이 갖추어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표정은 시원섭섭해 보입니다. 네, 고생하셨네. 네, 이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흡족하진 않아요. 제 마음은 한 30%밖에 안 들어요. 목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넓어야 되거든요, 주위거 쪽이. 근데 흙이 부족했어요. 올리다 보니까 흙이 부족해갖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성형 과정을 끝내고 다음은 조각입니다. 재숙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달인이요, 달인.
모든 분야에서 기형이라든지 물레질, 기형, 그 다음에 무늬 넣기, 그리고 그 긁어내기, 또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 능숙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주가 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심사 기준은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선 흡족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오래 해왔고 앞으로 상당히 그 발전도 있으시리라 보고 또 우리 문화를 또 계승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예가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 무형문화재 가는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첫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지방 무형문화재인데 이제 제 욕심에는 선생님을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까지 가시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신에 저는 이제 다른 충남 무형문화재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시험이 끝나고 긴장이 풀린 재숙 씨. 선생님께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한 번에 밀려오는데요. 물레를 직접 돌려 한 점 한 점 분청사기를 굽는 손꼽히는 도예 명장 사기장 토광 장동국 선생. 첫 만남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뵌 거는 6년 정도, 16년. 2년 정도는 그냥 설렁설렁 그냥 다녔고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거기로 직접 가서 직접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활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는 재숙 씨. 애아빠하고 이제 좀 안 좋은 시기여서 그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혼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 왜냐면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그냥 만만히 보는 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도시로 이사를 다녔고 거기에 생활고까지 겹쳐 힘겨웠다는데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서 3만 원짜리 그 부도난 임대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3만 원짜리. 생활이 힘드니까 직장을 다녀도 항상 투잡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알바비가 12시간 금에 4만 원이었었어요. 휴게소 알바, 그것도 누가 알까봐 상행선 알바, 화장품 파는 알바,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제 심정은 은행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돈 달라고 강도짓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갖고. 생활고로 인해 결국 재숙 씨와 자녀들 세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죠.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 딸도 고등학교 기숙사, 저는 익산. 그렇게 하면서 지냈죠. 주말마다 남들은 이제 그냥 시내버스 한 번 타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저는 짐을 막 이렇게 들고 시외버스 타고 내려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와서 그리고 다시 기숙사 들어갈 때도 그 상태 짐을 그대로 들고 와서 가야 되고 이런 경험이 많이 불편하긴 했었죠. 어렸을 때 계속 포기 안 하고 그러니까 힘든 과정도 겪으면서 한 길만 계속 걸어가셨거든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셨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지난 일에 힘들게 살았던 것도 되게 저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되게 그래서 멋있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 힘겨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흙을 만질 때 잡념이 사라졌다는데요. 16년, 15년 전에는 도자기 체험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김제 체험장에 3,000명, 4,000명까지 왔었어요. 체험이.
그러면은 강사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실 생각 없냐고 해서 저야 땡큐죠. 그래서 하겠다고. 도예 입문 3년 만에 제2회 황실공예대전 특선을 수상하며 재능을 입증해 보였는데요. 이후에도 다양한 공예대전에서 수상하며 명성을 쌓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시회도 20여 차례 개최하며 당당히 도예가로 홀로서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내 도자기 괜찮아.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11년, 2년 됐을 때. 전시를 하고 전시를 자꾸 개인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신나갖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중요한 거를 알고 자기의 또 사명감을 알고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이 박 선생은 그래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착실하게 또 자기 생각을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진짜 최고의 훌륭한 제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힘겨웠던 시절 마음을 다잡아준 도예.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내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데요. 인연을 맺은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오래된 거네. 이제 상감, 은각 해갖고 보리를 넣는데 여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성그림 찾기. 이것도 거의 15년? 13, 14년 된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있어요. 오늘 큰 산을 하나 넘은 재숙 씨. 언젠가 스승님처럼 멋진 작품을 만드는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그 결과 떨어져도 다시 뭐 결과는 아직 몰라왔는데 잘 나올 때 바라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다시 정제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면 돼요. 가늘고 끼기. 열심히 할게요. 네, 갈게요.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그녀의 고향은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정읍과 익산 그리고 토광 선생이 계신 김제를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 이곳에 도예 공방을 열고 새로운 변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벌구이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한 900도 정도까지는 해서 여기 있는 수분을 몽땅 다 말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가마에 넣는 건 그녀에겐 의미 있는 작품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기 서산으로 와가지고 처음 개인전을 해요. 전에는 개인전을 이게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여기 서산에 와서 처음 개인전을 하고 작품도 하면서 생활자기 하려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인전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쁘게 흙을 빚어 약 이틀간 초벌을 하고 초벌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 다시 작업을 해야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도자기가 탄생하는데요. 재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숙 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은 도예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도예가 이제는 생활이 됐고 생계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생긴 하나의 꿈. 문화적 기반이 척박한 고향 땅에 도예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쉬운 줄 알았는데 좀 뭔가 잡념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굴려. 사람들이 작품을 알아봐주고 도예를 즐길 때마다 책임감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첫 수제자도 생겼는데요. 지금 수제제 과정 밟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계도 다뤄야 되고 흙도 만져야 되고 모든 게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가 3개월, 2달, 3개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원래는 뭐 도예가를 해야겠다 그런 건 없었고, 예, 계기가 이제 작품 전시하는 거보다 그 작품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아 배워보고 싶다 했었는데 선생님이 마침내 한 4년 전인가 이쪽 오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예. 자, 과거에 내가 그랬듯 누군가에게 꿈이 되어주는 삶. 그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뵈러 왔습니다. 딸이 도예가가 되는 걸 반대했던 어머니. 귀향도 싫다 하셨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사니 자주 뵐 수 있어 재숙신 좋기만 합니다. 김장하려고? 아이고. 다 말랐냐? 오라고 명령해서. 진짜요? 아가씨 같아? 이렇게 늙은 아가씨가 어딨어? 엄마 왜 엄마는 안 하고 여기 아줌마들만 오는겨? 원래 엄마가 그런다니까 밥도 안 주고. 엄마가 밥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일만 시켜. 왜 일만 시켜 엄마? 엄마가 얼른 해야지 이거를. 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신 동네 어르신들 저 마을. 어릴 때부터 살던 집. 어머닌 딸이 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셔? 뭐야 손님 온다고서 식혜했지. 아이고 뭐 식혜까지 했어? 에? 그냥 식혜. 집도 러브하우스네 러브하우스. 우리 엄마 맨날 일하냐고. 먼 길 내려온 제작진을 위해 손수 만든 식혜까지 내어주신 인심 좋은 어머니. 자 엄마도 드셔. 우리 엄마 이쁜 엄마. 이쁜 엄마. 우리 엄마 이쁘지? 눈물 난다. 뭐가 이뻐? 뭐 맨날 울어. 뭐 이렇게 울었어? 주셔도 못 드실 것 같아. 엄마 건배. 짠. 날 잘하고 있어. 그럼 잘하지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맨날. 집에서 해먹는 게 최고야. 엄마는 또 울어? 왜 운디야? 울었어? 식혜를 들고 마당을 돌아 뒷뜰을 향하는 모녀. 엄마는 아버지 맨날 보니까 좋아? 좋지. 아이고. 덤덤한 척 고향집을 찾고 늘 밝게 웃지만 재숙 씨는 부모님께 마음으로 진 빚이 많습니다. 저러야 엄마도 저래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아버지 저는 뭐 자주 보는데 오늘 날씨요? 자식이 우리 엄마 또 울어. 아버지 왜 이렇게 울었어 엄마는? 얼른 저러야. 어? 왜 저래요? 아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힘겨웠던 결혼 생활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혼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부모님. 부모님이 없었다면 재숙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따님 보면 맨날 이렇게 우세요? 어떤 때는 슬플 때 있고 어떤 때는 괜찮을 때 돌아서서 가면 눈물 나와. 왜요? 모르겠어. 내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활발한데 나는 조금 짠하여 왔다 하면 눈물 나와 지금도. 큰일 났어요. 부모님 안 계시면 큰일 났고 전 지금도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진짜 눈물이 없는데 아빠한테 너무 고마운 게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딱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본래 말씀이 없으셨던 분인데 하시는 소리가 고생했다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생했다 그리고 가져간 돈은 없던 일을 해라 그렇게 하셔서 저는 뭐 갚을 깨우는 그런 말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갚을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니 그냥 아버지 엄마 그만 울게 해줘요. 왜 이렇게 울었어? 마음 아프게 울지마 엄마 왜 이렇게 울었어? 남자친구 있으면 일 못해 엄마. 자꾸 뭐 시시가락 하지 마.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 난 가는 게 좋은데? 난 엄마랑 살 거야. 왜 나는 바람이 그 혼자 그 무거운 거 흙 같은 거 만지고 그런 거 해서 자랑스럽긴 해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재미나게 했으면 그게 소원이야. 굶어주고 엄마 둘이 가면. 결국 더 갖다 심어야 모녀가 바라는 건 모두의 행복이겠죠. 아이 그만 뜯어 엄마. 이곳은 어릴 적부터 살아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요. 키웠지. 누가인지 알아? 알지. 누가 있어 이거? 재숙이. 내가 있지 이거? 여기 다 있네. 여기 엄마 아버지 애들 다 있네. 그거 우리 배로 낳은 애들. 그러니까. 이건 재숙이고 요거 우리 막내. 막내. 이거 큰 딸. 이렇게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집을 안 없애는 거지. 그래요 여기서 그 바글바글 많이 살았다. 식구들 이 좁은 데서. 늘 딸 걱정인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걱정인 딸.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은 생활자기 만들기. 생활자기는 재숙 씨의 가장 큰 생계수단 중에 하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생활자기를 통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도자기 하면 사람들이 작품만 생각을 하는데 생활 도자기도 도자기예요. 이것도 어차피 큰맘 먹고 이런 걸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남들 거 하고 다른 그릇 이렇게 만질 때마다 정감이 가는 거 그런 걸로 해서 해주고 싶어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작업. 생활자기를 만들고 작품 활동도 해야 하는 재숙 씨. 이젠 도예가의 삶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친구들은 도예가가 된 친구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거북무늬지. 그게 이뻐. 너무 좋아. 그치. 야 이거 갖고 상 탔어. 이걸로? 작년에 2등 했어. 이렇게 형광등 밑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굉장히 은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때는 이 도장 찍는 게 친구들은 작품에 조언을 해주고 용기도 북돋워 주는데요. 대부분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이런 걸 보면 좀 투박한 느낌이 얘 손이 좀 투박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31살에 이제 혼자 됐잖아. 니들 다 어렸잖아. 어리고 다 어렸는데 그래도 고마운 건 니네들이 한 번도 티를 안 냈잖아 여지까지. 내가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니네한테 얘기했잖아. 참 고맙다고. 가만 생각. 친구인데 뭐. 그러니까 보면은 애들이 왜 이혼했냐, 뭐 때문에 이혼했냐, 막 그런 걸 물어봤을 텐데 여지까지 니네들은 그 이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지질하게 없을 때도 니들은 그냥 처음이랑 학교 다닐 때나 처음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대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친구니까. 지금. 17살 때 만나 나이 50이 되어도 여전히 끈끈한 그녀들. 왜 울어? 울지 마. 괜찮아. 잘 된 거야. 이혼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아. 조언해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겠다. 애들 등록비 뭐 그런 거 좀 못해서 좀 한번 진짜 힘들었었어요. 등록비 때 그럴 때 있지. 둘이 다니니까 대학교 둘 다니니까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날짜 촉박한데 근데 친구랑 몇번 정도 딱 송금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니까 제일 미안했죠. 사는 게 바빠 다 같이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베스트 프렌드, 든든한 기둥입니다. 친구들이 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친구들 와서 옛날 추억 털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야 작아. 반가웠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재숙 씨는 곧바로 작업실로 향합니다. 이틀 전 가마에 넣은 작품을 확인할 때가 된 건데요. 소리로 깨져야 네, 저기 종소리 같이 이렇게 찡찡 가는 거는
안 깨졌거든요. 재숙 씨는 이 순간이 가장 떨린다고 하는데요. 도예가에게 정성을 가득 들여 빚은 작품이 깨지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초벌을 마친 자기를 조심히 다시 작업실로 옮기는 재숙 씨. 초벌 과정에서 뭐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시근태 간다고는 저희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가만문을 차갑게 열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덜 말른 상태에서 넣은 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거기에 수축 과정이 서로 달라서 터지거나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서 못 두들기겠어. 마음이 아파서. 작품이라서. 약간 소리가 별론 것 같은데 뒤에 거가 그랬구나. 터졌죠 저거. 커다란 도자기에 간 기다란 금. 슬픕니다. 여기 금 갔어요. 지금 이제 덜 말린 상태에서 버려야지. 얘는 사망. 도자기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다 완성해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보통 건조 과정도 있고요. 초벌도 있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 보면 돼요. 크나 작으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크거나 작거나. 겉으로는 말끔해도 속이 골맞을 땐 티가 나는 흐릭을 보며 재숙 씨는 다시 한번 인생을 배웁니다. 1차적인 목표는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싶고요. 옛날 것을 고집하되 시대도 변하잖아요. 이게 옛 것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현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루하지 않는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작품. 그게 제 바람이에요. 하고 싶고.